이때 어근은 S고 S에다가 이게 중간태나 수동태의 그 인칭 의미가 붙어갖고 비난제 내려가게 됩니다. S마이 S에 S다 이랬죠. 내려간다. 자, 19장 금방 글을 쭉 다 봤습니다. 19장에 나오는 주요한 동사들, 이 단어들 보면은 예, 빨리 바실루스 하면 왕이죠, 왕. 바실레이아 하면 왕국이죠, 그죠? 바실레이아는 왕국인데 바실루스 하면은 왕이다. 겐나오 하면 엘라타 겐나오. 자오는 살다. 자오. 유다이아는 뭡니까? 유대를 말하죠. 유다이아. 유다이오스는 유대인. 유다이오스는 유대인을 말한다. 겐네소는 이게 위에 있는 겐나오, 이것이 미래형이 된 겐나오에서 뭡니까? 알파 다음에 시그마가 붙으니까 이게 알파가 이게 장음화 된다 했죠. 그죠? 이게 왜냐면 이게 추격동사예요. 추격동사니까 이게 이 알파가 에타로 바뀌는다. 겐네소, 내가 낳을 것이다. 카르포스는 이게 과일. 그다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프로스큐네스코는 내가 경배하다. 프로스큐네소.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시그마가 붙어갖고 이게 장엄마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다음 메이존은 더 큰 이런 말입니다. 홀로스는 전체. 홀로스. 프로스큐네오는 이게 경배하다. 요게 미래형이 되면 엡실론 뒤에 시그마가 붙고, 시그마가 붙으면 요 위에 있는 이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에타가 이래 엡실론이 에타로 이게 바뀌어진다. 제소는 내가 산다. 제소는 이게 자오라는 이게 현재형은 능동태는 이런데, 미래형은 이게 시그마가 이게 알파 다음에 시그마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시그마가 들어오니까 알파가 이 장음이 돼갖고 에타로 돼서 제소 돼갖고 이게 미래형, 내가 살 것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된다. 자, 예, 금방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게 축약 동사에서는 시그마가 붙으면은 시그마 앞에 있는 이게 축약 모음들 알파나 에이타나 오미크론은 장음화가 돼서 이게 미래형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에서 미래형을 나타내는데, 이게 뭡니까? 미래형이 조금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볼 적에 우리 다른 문법책에서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우리 마운스 이분이 보면은 연구를 많이 해갖고 이게 어근이라는 개념을 끌어내갖고 그걸로 이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여러 가지로 또 편리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근이 뭐냐 하면은 이게 현재형하고 미래형에서 이게 글자가 이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가파오 같은 경우는 아가페소 해갖고 이런 경우는 달라지는 게 별로 없잖아요. 아가파에서 다만 알파가 이게 뭡니까? 이 알파가 이 에이타로 바뀌는 거. 미래소리가 들어오니까 축약 모음이 장음화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만은 전체 모습은 바뀌지 않는데, 여기 발로 같은 경우는 내가 던진다 이 말입니다. 발로 같으면 베타, 알파, 감마, 람다, 오메가인데, 이게 미래형이 되면 람다가 하나 없어져 버립니다. 발로 하고 이렇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시그마도 없어져 버리고 이렇죠. 그죠? 미래 시제소가 시그마가 없어지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미래형인지 아닌지 이게 보고 헷갈릴 수 있는데, 요런 미래형이 요렇게도 나타난다. 여기서는 왜 시그마가 없어지느냐? 왜 람다 하나가 없어지느냐? 원래 이거 우리 마우스에 얘기할 것 같으면 어근 자체가 이거는 그 람다가 하나밖에 없는 베타, 알파, 람다 하나. 요게 어근이고, 이게 현재형에서는 람다가 하나 붙었고 미래형에서는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람다가 그 하나만 있고, 근데 여기에 그 시그마가 붙으면은 이 람다라는 이런 걸 나중에 배울 겁니다만, 이런 건 유음이라고 합니다. 유음. 예, 혀가 이제 굴러가면서 나오는 소리들. 이런 것 뒤에는 시그마가 이게 발음상 읽기가 힘듭니다. 발소 하면 뭐 좀 이상하잖아요. 발소하고 하지 않고 그냥 발로 하고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 그래서 이런 걸로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첫째는 루트, 그렇게 어근 자체가, 어근이란 게 있는데, 어근이 뭐냐면 동사의 가장 기초 형태를 어근이라 한다. 저 스타를 표시한 거는 바로 이런 어근 또는 어간을 나타낼, 저거는 우리 저 마우스 책에 보면 항상 스타를 표시를 합니다. 발하고 저 스타 붙으면 이것이 발로라는 것의 가장 그 루트, 기초다, 그 뿌리다. 발로나 이게 미래형 발로의 뿌리가 이것이다라고 합니다. 뿌리, 어근 말고 어간, 줄기라는 것은 특정 시제에서의 기초 형태로 이래 보는 것이죠. 이게 루트에서 나와갖고 루트가 있을 것, 어떤 동사의 루트가, 뿌리가 있을 것 같으면 거기서 현재형이고 미래형이고 과거형이고 그것 따라 각각 바뀌지는데, 거기서 인칭 의미가 붙기 전, 또 연결 모음이 붙기 전 어떤 기본 형태, 이것을 특정 시제에서의 그 기초 형태, 이걸 어간이라 한다. 그래서 베타, 알파, 감마, 람다 하는 것은 무슨 발의 그 뿌리에서부터 나와갖고 현재형에서의 어간이 되는 거고, 이게 미래형이 될 것 같으면은 그냥 감마, 람다가 하나 없어지고 그냥 발만 있는 거다. 그래서 뿌리하고 줄기, 어근하고 어간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근에서 뭐 시제로 따라갖고 현재 어간, 미래 어간, 뭐 과거 어간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예컨대 루 같은 거는 람다하고 입실론이 어근이고 뿌리고, 이것이 현재형에서는 그냥 루오, 루소, 루사, 이거 이런 경우는 제일 간편하게 변화가 별로 없다고 봐야 되죠. 이게 현재형은 이렇고, 미래형은 미래시조서 시그마만 붙고, 과거형은 어간에다가 아까 제가 그랬죠. 이게 과거형에서는 시그마하고 알파가 붙습니다. 루사하고, 요것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 이거 과거를 확실하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앞에 엡실론이라는 이게 접두어가 붙습니다. 루사 하면 내가 풀었다 하고 과거형으로 바뀐다. 어떤 이런 식으로 한다. 발 같은 경우는 현재형에서는 람다가 2개 나오고, 미래형에서는 하나만 나오고, 과거형에서는 또 바뀌집니다. 발론, 온, 오미크론하고 니가 붙고, 그다음에 또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 엡실론이 붙습니다. 에발론하고. 자, 이게 발로, 에발론 하면 언뜻 보면 이게 다른 것 같아도 기본 어근 자체는 바뀌지 않고 쭉 나타난다 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동사 이게 어근이 이게 미래 시제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는데, 첫째는 어근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근 자체가 변하지 않는 루어 같은 경우는 아까 금방 그렇죠. 이게 어근이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모습은 어근이 완전히 뭐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뭐 이런 게 있고, 아까 뭐 발로 같은 경우 그렇죠. 이게 람다가 하나 없어져 버리는 경우.
그다음은 세 번째 유형, 세 번째나 네 번째는 사실은 하나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굳이 또 뭐 분리를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유형으로 리퀴드 퓨처, 이게 유엄, 유엄동사 미래형이라는 유엄동사, 유엄이라는 게 람다나 리는, 위는, 니처럼 이게 그 혀가 굴러서 나오는 이런 그 발음들이죠. 여기에서는 이게 뒤에 이게 시그마하고 이게 붙으면은 시그마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특이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하나는 예, 어근이 변화하는데 아주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네 가지 변화 패턴에 따라서 미래형이 나타난다. 우리가 앞쪽에서 시그마가 붙여가 쭉 하는 것들 많이 봤죠. 아까 루소, 루세이, 루세이스, 루세이스, 루세이 하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 첫 번째 루트가 변하지 않는 그런 경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변하지 않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어간이 요타나 입실론으로 끝나는 경우. 근데 아쿠 하면 이게 그 뭡니까 뭐 아쿠오 현재형으로 보면 아쿠오 하면 내가 듣는다 이 말입니다. 듣는다. 이것의 어근이 아쿠 알파 카파 오미크론 입실론 아쿠 요걸 어근이라 하고 그래서 이때는 미래형은 그냥 시그마만 붙이면 됩니다. 이거 오미크론하고 그 오미크론 그 사이에 시그마만 붙이면 아쿠소 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이런 경우는 루어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는 이게 요타나 윕실론으로 끝나는 경우는 이 뭐 변하지 않는다. 루어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축약 동사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축약 동사는 어간이 뭡니까 알파나 엡실론이나 오미크론으로 끝나는 게 축약 동사라 했는데 축약 동사도 이게 모양이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간다. 포이에 같은 포이에소. 다만 여기에서는 이게 그 시제소 이게 앞에서 이게 축약 모음이 장음화된다라는 요것만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폐쇄음으로 끝나는 것들, 어간이 폐쇄음으로 끝나는 거, 약간 블랙포 같으면 블랙 피로 끝나는 요게 어간이 요 폐쇄음이니까 여기에 시그마가 붙으면은 여기에 그 아까 이게 그 뭡니까 발음하기 좋게끔 C로 블랙소로 바뀌어 버린다. 그렇지만 이게 요 모양 그 자체는 바뀌지 않고 맨 끝에 이것만 바뀐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요 모습은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게 그 첫 번째 그 변화의 형태고 두 번째 변화는 이게 뭡니까? 어근이 그 미래형에서는 달라져 버리는 거. 근데 이게 에르코마이라는 게 현재 내가 간다 온다 하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것의 어근이 보면은 현재형에서는 뭐냐면 에르크 요걸 이게 어근입니다. 요게 어근이고 근데 미래형에서는 엘루트라고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어근이. 그래서 에르코마이가 미래형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엘루트에서 이게 그 오마이는 붙고 그다음에 시그마가 붙어갖고 여기에서 좀 오마이는 마이 오마이 그 마이는 이게 뒤에 인칭음이고 오미크론은 이게 연결 모음이고 그 다음에 미래시제소가 붙는데 미래시제소 시그마가 여기에다가 이게 세타 뒤에 요 소마이가 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일반 논칙을 배울 적에 세타나 타우나 델타가 시그마하고 합쳐지면 이것은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없어져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엘루소마이로 이게 바뀌어 버린다. 어떻든 그래서
이게 현장 에르코마이하고 그다음에 미래형에서 엘루소마이하고 모양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다음 또 이런 형태로 나오는 동사가 레고라는 게 있습니다. 레고 내가 말한다인데 요거는 이게 현재형에서는 루트가 레그고 근데 미래형에서는 에르. 그래서 레고 내가 말한다가 미래형에서는 에로로 바뀐다. 에로. 여기서도 요게 에르에서 오메가하고 오메가 앞에 시그마가 붙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 그죠? 여기 붙어야 되는데 시그마가 왜 없어졌습니까? 여기서. 시그마가 왜 여기 에르소로 안 하고 왜 에로라 하죠? 모음하고 모음 사이에서 생략돼가지고. 모음하고 발음 때문에. 모음보다도 요거 리을 발음. 예. 유음. 예. 유음이 유음. 예, 유음 싸움에 시그마는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르소 안 하고 에로라고. 그래서 요렇게 이거는 시그마가 없어도 요거는 미래형이구나.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시그마가 없어지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서컴플렉스로 뭔가 표시를 해줍니다. 내가 미안하다. 이게 보충을 해줄게 하고. 그래서 요건 여기도 보면은 엘루소마이하고 이게 이게 세타하고 시그마하고 합쳐지면은 이 세타가 없어져 버리면 뭔가 이게 보응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응 대신에 그냥 액센트만 있네요. 어떻든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시그마가 있음으로 해서 뭐가 시그마가 없어지거나 시그마가 있음으로 해서 뭐가 앞에 없어지거나 하면은 어떤 보상이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호라오는 내가 보다라는 이런 동사인데 요게 현재형은 호라가 이게 어간이고 그다음 미래형은 오프로 바뀌어 버리죠. 호프가 아니고 오프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호라오는 내가 본다는 것이고 이게 미래형은 오프가 어건이잖아요. 그죠? 어건의 오프에 오마이가 이게 붙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오마이가 붙고 이게 오마이 앞에 시그마가 붙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P하고 파이하고 시그마하고 합쳐지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요걸로 바뀌지 버리는 거죠. C로. 그죠? 옵소마이. 어쨌든 자 이렇게 현재형하고 미래형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뀌지 버리는 것들이 있다. 근데 목사님 이게 예. 어근이 여러 개의 형태인 경우는 그냥 그대로 다 나올 때마다 외워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영어에서도 불규칙 동사들이 뭐 있잖아요. 그죠? I 네. go 이게 과거형 되면 I went 이게 되고 그다음 비동사도 I am이 이게 과거형 되면 I was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죠.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과거형 같으면 ed를 붙여갖고 과거형을 나타내는데 이런 불규칙하게 변하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 외워야 되죠. 그죠? I take가 이게 과거형 되면 I taked가 아니고 I took로 바뀌듯이.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다 외우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모르는 단어인데 이거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을까요? 열심히 봐갖고 눈에 자꾸 익히는 수밖에 없죠. 자꾸 보셔야 됩니다. 자꾸 보고 보시면 자꾸 보시면은 사실 이게 에르크가 루트, 레그, 에르, 오프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죠. 그죠? 쉽지가 않지만은 자꾸 보고 보면은 저절로 이거구나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 문장 속에 문장을 쭉 읽다 보면은 이게 이 뜻이겠구나 하고 여러 가지로 머리가 총동원이 돼갖고 이게 정리가 돼갖고 이게 결과를 내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 있죠. 유음동사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유음동사는 람다, 위, 로 이런 것이
요걸로 끝나는 어간이 요걸로 끝나는 저 동사를 유음동사라고 합니다. 이거 람다 그게 매노 그 유음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나? 유음이 이게 굴러간다는 말이에요. 리퀴드 굴러가는 거니까 이게 매노하고 발음을 해보시면 뭐 좀 다르죠. 매노하고 이게 입안 이 목젖이 울리죠. 매노 에게이로하고 로 목젖이 그다음 안겔로하고 이게 메노 에게이로 안겔로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유음동사라고 하는데 유음동사 요런 유음 뒤에는 이게 그 시그마가 오질 못한다. 우리가 발음을 시그마 넣어놓고 발음을 해보시면 맨소 에게이르소 안겔소 하면 뭔가 발음이 조금 그 부자연스럽잖아요. 그죠? 부자연스럽다 보니까 아마도 이게 처음에는 넣고 이야기하다가 점점 다 없어져 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 유음동사 뒤에는 그 시그마가 못 오니까 그래서 이 문법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 저 미래형에서는 이게 그 시그마가 붙고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단순 과거에서는 시그마하고 알파가 붙습니다. 싸가 붙습니다. 싸가 붙어갖고 미래형, 과거형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유음동사에서 이게 유음동사는 미래형하고 과거형에서는 그 글자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유음동사도 이게 미래를 만드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간이 있고 그다음에 끝에 시제 인칭 의미가 있고 그다음 연결 모음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어간하고 연결 모음 사이에 그 시제소가 들어가죠. 시제소가 미래 시제소는 시그마죠. 그죠? 시그마인데 유음동사인 경우에는 이게 유음하고 시그마하고 이게 합쳐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합치지게 하기 위해서 엡실론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S가 들어가서 그 매노 같으면 그 이게 우리가 우리가 머문다 하면은 매노맨이 되죠. 그죠? 매노맨인데 이걸 미래형으로 만들 것 같으면 그 이게 유음이니까 유음 시그마만 있는 게 아니고 시그마하고 엡실론 붙여서 메네소맨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메네소맨인데 이렇게 뭐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 혀가 끼얼러져 갖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시그마는 이게 아까 우리 김정아 전도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요게 몸하고 몸 사이에 시그마는 보통 없어져 버립니다. 메네소맨하고 이렇게 발음하기가 귀찮으니까 메네오맨하고 메네오멘 하다 보니까 에하고 엡실론하고 오미크론이 붙으면은 이게 메네오멘 하기보다는 메누멘하고 하는 게 훨씬 수월하니까 이렇게 바뀌져 버립니다. 엡실론하고 우리가 축약동사 처음 배울 적에 배운 법칙 중에 하나들이죠. 엡실론하고 오미크론하고 이래 합쳐지면은 메누멘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래 붙으면은 이게 서컴플렉스가 붙어 있으면 매누맨 하면 이게 그냥 1인칭 복수 매노의 1인칭 복수 우리가 머문다 하는 거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혼돈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요거하고 달라지는 게 바로 이거죠. 이게 1인칭 그 현재형하고 달라지는 게 입실론에 특히 위에 그 서컴플렉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저게 그 미래형이겠구나. 요게 이제 중간태나 수동태로 될 것 같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이가 맨 대신에 마이가 붙었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메누마이로 이렇게 바뀌어진다. 자, 시그마는 몸 사이에 있을 때 사라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게 엡실론이 남아있는 엡실론이 그 뒤에 오는 연결 모음하고 합쳐져 가고 축약이 된다라는 게 금방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래 유음동사의 미래능동 직설법을 전체 표로 쭉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매노, 내가 머무른다. 매노,
메네이스, 메네이, 메노멘, 메누멘, 메네이테, 메누신. 이게 그 뒤에 보면 뭐 이게 현재 위험동사 현재형 메노, 메네이스 쭉 내려가. 요거하고 요 현재형하고 요 미래형하고 보면은 글자가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다만 달라지는 게 이쪽에 서컴플렉스가 붙어 있으니까 서컴플렉스가 붙어 있으니까 요거는 미래형이겠구나 하는 거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매너가 이게 유음으로 끝났는 데다가 여기에 서컴플렉스가 붙어 있으니까 유음 뒤에 시그마가 없어졌구나. 그래서 이것은 미래형이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보시는 게 방법이죠. 요거하고 이 단축 동사도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이 단축 동사도 이게 서컴플렉스가 붙는데 그죠? 그거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게 뭡니까? 이게 시그마하고는 이게 관계없는 거죠. 미래형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스컴플렉스가 있고 스컴플렉스 앞에 유음이 있다. 유음이 뭡니까? 람다, 미, 니, 로 이런 것들이죠. 요것들이 있고 그 뒤에 스컴플렉스가 있으면 시그마가 생략됐고 미래시제소 시그마가 생략된 미래형이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고 뜻을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미래 중간태 직설법은 그 뭐냐, 뭐 마찬가지입니다. 메누마이, 메네, 메네이타이, 메누메타, 메네이스테, 메눈타이. 여기서는 이게 서컴플렉스가 아니고 이게 이게 그냥 뭡니까 액센트가 직설 액센트가 서컴플렉스 대신에 바로 이게 강세 액센트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특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요게 이게 미래형인지 아닌지 굳이 구분할 것 같으면 요게 뭡니까 현재형하고 달라지는 게 여기서는 이게 매너에서 이게 오메타하고 오메타 앞에 그 시그마가 있으니까 예, 엡실론 시그마가 없어지고 엡실론이니까 뭡니까 오미크론하고 엡실론 합쳐져 갖고 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거하고 이게 바뀐 거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요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갖고 이렇게 됐겠구나. 그럼 요건 미래형이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시면서 보시고 문장 속에서 위치를 잡아 주셔야 될 겁니다. 위험동사의 의간이 변화되는 게 보면은 예컨대 이중점 같은 경우는 아포스텔로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가 뭡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위험동사하고 그다음 앞쪽에서 나온 거 이게 형태가 바뀌는 거하고 이게 합쳐진 이야기들 보면 되겠네요. 아포스텔로가 미래형은 람다가 하나 없는 게 이게 의건이라 했죠. 근데 여기서도 시그마가 람다 다음에서는 또 없어지버리 갖고 이렇게 된다. 발로는 발로, 에크발로는 발로를 바깥으로 던진다 이 말이죠. 에크발로는 발로. 다음에 노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 아이로가 뒤에 나온다면 아이로는 뭐 덜 올린다 이 말이죠. 그 미래형은 아로, 아부쿠테이노, 아부쿠테노, 에게로, 레고는 에로 다른 모습을 받고 크리노는 그대로 크리노, 메노. 자, 유형동사가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미래형으로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 사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은 확실하게 첫 번째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형태가 변하는 거고, 세 번째 유형이라는 거하고 네 번째 이 변화는 사실은 이게 앞에 있는 것들을 막 혼합돼서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구분을 이게 마운스 교수가 뭐 억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거 보시면서 뭐 그렇겠구나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두고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조금만 더 하다 좀 한 5분 쉴게요. 뭐 여러분들 하품을 막 하시네.
자, 네 번째 유형이 뭐냐면은 예, 어근이 그 규칙적인 형태로 변화해 나가는 거다. 이런 건 어근이 이게 복잡하게 볼 것 없이 끝이 말입니다. 이조, 아조 이런 식으로 끝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컨대 루트는 밥티드라고 밥티드 이런 것들이 현대형에서는 밥티조로 바뀌고 이게 밥티조가 되는데 요게 이게 미래형에서는 이게 요 어근이 다시 살아나면 밥티드하고 시그마하고 오미크론이 되고 델타하고 시그마 합치면 없어지니까 그냥 밥티소로 이게 바뀐다. 밥티조가 밥티소. 마찬가지 형태로 타라소 뜬다 부들거린다 이런 말이죠. 에스테이트. 타라소는 타락소로 바뀌고 발로 아이로가 아로 요타가 이게 더해지는 거예요. 현대형에서. 미래형에서는 없어지는 거. 앞에서 생각해 아포스테네스코 아포사누스마이 기노스코 알다 그노소마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바뀌니까 이걸 뭐 처음부터 다 외우시면 제일 좋고 안 그러면 자꾸 눈에 보시고 이런 네 가지 이런 변화의 형태가 있구나. 그래서 이게 글자를 볼 때마다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걸 찾아가면서 자꾸 보시고 연습을 하고 해갖고 익히시는 게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합성동사라는 게 있죠. 합성동사는 이 동사에다가 앞에 전치사가 붙여져갖고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에크발로 밖으로 던진다 이런 것처럼 에크는 바깥으로 이 말이죠. 프로마이는 간다. 에크프로마이 합쳐져 버리면 내가 밖으로 간다. 보통 그런 식으로 이게 전치사하고 동사의 의미가 합쳐져 갖고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데 의미가 조금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포는 무엇으로 붙고 크리노마이는 심판하다인데 아포크리노마이는 무엇으로부터 내가 심판한다가 아니고 아포크리노마이 하면은 내가 대답한다라는 이런 말로 사실은 내가 무엇으로부터 심판한다니까 내가 대답한다는 거하고 연상을 해보면은 되게 그 같은 족본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전체 매스 차트가 현재 능동태는 이게 제1능동태는 루오 같은 경우는 연결몸이 오미크론하고 엡실론이 되고 이게 중간태나 수동태는 오마이로 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결몸이 오미크론 엡실론이다. 그 미래 능동태는 루오 같으면 루소가 되고 이게 시제 형토소가 시금하고 연결몸이 오미크론하고 엡실론이다. 미래 중간태인 경우는 포루소마이가 되죠. 포루소마이, 소마이, 마이라는 인칭 의미가 붙고, 그다음에 연결 의미가 오미크론 또는